여보세요? 아, 계속 넘기세요. 네. 뭐 재개발의 정의라는 게 특별한 게 없고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도정법 관련된 법령 규정에서 절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재개발 구역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넘겨줘 보세요. 주택 측면에서 보면 노후화된 지금 현재 그 노후화된 주택을 새롭게 이제 환경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주지가 이제 불편한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 큰 단지에 보면 뭐 공원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도 내부에 다 있고 상가 같은 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주택면에서는 개선해주고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유리한 점들이 많죠. 제가 어디 나가서 우리 아파트에 산다는 거랑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에 산다는 거랑 이렇게 여러분들도 외적으로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경제적 측면입니다. 주변 단독주택과 아파트 값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재산 증식에서 최고 요소가 아마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편리성을 따지자면 주차 공간이에요. 주차 공간. 이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차 공간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편리성에 따져서 생활하는데 보통 요즘은 한 집, 한 가구에 차가 2대 이상은 아마 소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우리 4식구인데 4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월 주차료를 내더라도 더 살 수 있고 편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 주변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뭐 여기저기 세우러 다니고, 저도 지금 아까 여기 오면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한 바퀴 돌다가 어디 저 구석에 가서 세우고 왔는데 그런 불편함 같은 것들도 이제 재개발함으로써의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이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자, 아까 경제적 측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절차적으로 뭐 정비구역이 고시되든가 추진이 조합 설립이 될수록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조합 설립 때부터 많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시공사 선정이나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 더욱더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는, 우편향으로 계속 가격들이 올라간다. 우상향. 이런 부분은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넘겨주실래요? 이제 우리가 이걸 시작함으로써 공공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느냐, 공공지원제도라 그래서 201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그 동네 주민들이 50% 동의서를 제출하면 추진위 구성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든 추진위원장이라든가 하려고 하는 소위 세력들이 다 나타납니다. 홍길동파, 뭐 이급적파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 갈등이 발생해요. 자기네 쪽이 이제 동의서를 걷기 위해서 먼저 저 사람들은 뭐가 나빠, 또 이 사람들은 뭐가 나빠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뭐 이런 관계 때문에 갈등 관계가 이제 초래되고, 그 갈등 관계가 계속 4, 50년, 3, 40년 한 동네 살던 사람들끼리 이게 이제 뭐 지방세까지 나타나면서 굉장히 그런 갈등 관계를 초래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또 업체들의 결탁 관계도 없애기 위해서 공공지원 제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정비계획을 하고 나면 지금 아마 신통을 여기 신청했죠. 신통을 신청하면
다른 게 아니라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것은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정비 계획은 여러분들이 여기 땅에다가 뭐 어떻게 신축을 몇 세대, 몇 층, 뭐 어떻게 지을 것인지, 뭐 공공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 3, 40개도 다 협의도 보고,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또 건축심의까지 다 보고 이제 심의를 걸쳐서 이렇게 정비계획을 해주는 건데요. 이제 그러한 절차를 걸치고 결정고시가 되면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요즘은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많이 이제 시도 권장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런 어떤 갈등으로 인해 갖고 추진위 구성이 2년, 3년, 4년 걸리던 게 이제는 6개월 안에 다 끝나게끔 돼 있고, 조합 직접 설립도 1년 이내에 다 구청에서 돈을 전부 다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 경제적 측면에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요 정도라면 한 2, 3억 정도 세이브 시킬 수 있고, 또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주민들 간의 갈등 관계도 없앨 수가 있고, 여러 면에서 상당히 그 공공지원 제도의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 2010년부터 넘겨줘 보세요 한번. 그래서 그 와중에서 이제 아까 정비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박원순 시장 당시에는 정비 계획을 한 5년씩 4, 5년, 심지어는 7, 8년 걸려서 정비계획이 결정된 곳들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거를 서울시에서는 그 신속통합기획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교통 평가, 환경영향평가, 뭐 경관심의, 뭐 여러 가지 등등이 각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근데 이거를 신속하게 통합해서 신속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1년 반이면 해줍니다. 1년 반이면 해주고 1년 반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신속 통합 계획이라는 건데, 절차적으로는 거는 뭐 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후보지를 이제 구청에다 접수하면 서울시에서 서로 주나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지정해주고, 이 비용도 과거에는 주민들이 돈을 다 내놨는데, 주민 제한이라고. 지금 시에서 다, 구청과 시에서 이제 그 관에서 공공으로 지원해 주니까 이것도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도 여러분들이 혜택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분담할 내용들을 조합을 직접 설립해 준다는 것도, 이런 신통으로 정비계획을 해주는 것 등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제도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관계도 없애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빨리 해준다는 내용이고, 정비계획 절차적으로는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행이 되고 나면 1년 반 안에는 정비계획이 결정된다. 여러분들 이 정비계획을 전부 다 방송에서 신속통합기획 신통 해가지고, 신통이 뭔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법에, 도정법에 나와 있는 정비계획 수립 문제입니다.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신속통합계획 절차라든가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과거에 5년씩, 4, 5년씩 걸리던 게 1년 반 안에 끝내준다. 그것도 비용도 관에서 다 지원해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재개발함으로써의 경제적 수익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차. 아까 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사전 준비하고 통합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하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 서울시청이나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걸 구구절절 얘기해봐야 또 여러분들 용어라든가 이해가 좀 쉽지 않을 테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 부분들, 이런 비용을 관에서 지원해주고, 과거보다는 빨리빨리 처리해서
2년 이상 앞당겨서 전비계획을 해준다. 그 전비계획이 뭐라고요? 아까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고 나면은 또 넘겨주세요. 요거 아까 내가 추진위 구성이라든가 조합 직접 설립 제도가 있는데 이게 관에서 이것도 비용을 다 지원해 준다 그랬어요. 구청과 서울시가. 그래서 추진위원회 방식은 6개월이면 여러분들을 구해서 해주고 조합 방식은 1년이면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는 조합까지 가려면 추진위하고 뭐 조합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제 관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할 시기는 이때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 내용도 그다지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기는 기간 단축을 평균을 잡아서 1년 3개월 단축 이 내용이 우리 서울시에서 홍보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도 여러분 서울시에 들어가서 홍보 자료를 보면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만들어서 말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추진위 구성하는데 6개월, 조합 직접 설립 때도 1년 정도 관해서 이제 지원해주고 해준다는 내용이고, 그 추진위 구성은 그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뽑아가지고 운영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봐주면 그때부터 이제 추진위가 되는데, 요즘은 추진위 구성 생략하고 어디로 바로 가느냐,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이용해갖고 그냥 조합장도 바로 관에서 다 선거를 해줘요. 이게 조합장 뽑는다든가 감사를 뽑는 게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소유자들이 국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투표권에 의해서 투표를 누구를 지지해서 누가 이제 뽑아주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당선되는 그런 판결을 우리 구청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뭐 잘못될 일이 없고 그렇게 싸울 일들이 없어요. 공공지원 제도에 함으로써. 네, 그렇다는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설계자 선정이라든가 뭐 정비업체 등등 해서 약 한 요 정도 그러면 한 40개에서 50개 업체 가지수로는.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통합돼서 뭐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토부에서 정해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일반 경제 뭐 어떤 업체를 특정하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넘겨줘 보시고요. 이제 좀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지나가고 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겨줘 보세요. 좀 넘겨줘 보세요. 네, 여러분들 그 지금 신통으로 정비 계획 내가 말씀드렸으면 하고 나서 추진위 구성 조합 직접 설립 제도가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있고, 시공사를 선정하면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계자를 선정해서 건축 계획을 하게끔 됩니다. 뭐 25평짜리가 몇 세대, 30몇 평짜리가 몇 세대, 뭐 40몇 평짜리가 몇 세대에서 건축 계획을, 건축 심의를 보고 하고 나면 이 내용으로, 그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예, 구청에서 그래 니네 이렇게 해라 하는 거를 인가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정 평가를 하고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하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에서 그 사업 수익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나눠주는 제도고요. 이 감정평가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뭐 공시지가 뭐 해가지고 낮게 평가되는데, 요즘은 감정평가가 거의 시세 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줍니다. 왜? 요즘은 그 자료가
거래되는 걸 전부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거래 금액이. 근데 그게 국토부라든가 부동산원에 전부 다 입력이 돼 있어서 감정평가사들이 그걸 참고 삼아서 그 비슷한 시세 수준 약 90에서 95% 정도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이라는 게 이제 분양 신청하고 여러분들한테 분담금을 어떻게 낼 건지 아니면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몇 평형 아파트를 바꾸어서 나머지 현금을 돌려받는 내용을 관리처분 인가라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이주 철거 이렇게 합니다. 여기 됐어요. 넘어갔으면 됐어요. 요건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계속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위 구성은 안 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조합 직접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은 추진위원장 뭐 10분의 1 이상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조합 설립 직접 인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 토지 면적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토지 등 소유자가 4분의 3 이게 뭐냐면 동의율을 따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75% 이상 개별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75%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전체 토지 면적이 그 75%가 절반 이상 2분의 1이라는 건 5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요건이 갖춰져서 조합 설립을 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모든 사업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조합이 되면 조합장, 감사, 이사회, 대의원회라고 있는데 보통 이사회라는 것은 심의 집행기관이고 대의원회는 그 심의한 내용들을 의결한 기관이에요. 대의원들이 의결이 안 되면 이사회에서 올린 것도 무효가 될 수 있고 다시 다른 방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의원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제일 큰 틀에서는 총회라는 것을 합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총회를 하는데 모든 의결은 과반의 과반, 즉 절반 이상 참석을 해서 절반 이상 찬성을 해야만이 그 의결이 이제 진행될 수가 있어요. 돈을 쓰는 거라든가 예산 같은 거. 조합장이 뭐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런 예산에 의해 가지고 총회 의결을 받고 나서 절차적으로 뭐 사업비를 쓸 수가 있지 그냥 쓸 수는 없어요. 그럼 관리처분은 아까 뭐 말씀드렸고요.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된 내용들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요거보단 그 구역 그걸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저번에 왔을 때 10월 달에 왔을 때는 요 밑에 그림 잠깐만요. 갑자기 나왔다가 이제 이따가 제가 좀 목소리 높여서 해도 되겠죠? 들리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건가? 네, 됩니다. 전에 10월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요 유성 빌라는 가로주택을 한다고 이제 빠졌고, 그런데 제가 그날 설명을 하면서 요게 300 몇 세대였죠? 380세. 요게 380세대고 요게 유성 빌라를 포함한 계획을 해보시면 어떻게 했느냐. 여기는 한강변이라서 아마 여기 동양 아파트 시세가 나와 있어요. 뭐 매매가가 7, 8억 하나요? 예. 7, 8억 하는데 7, 8억이면은 뭐 한 3천, 평당 3천도 안 되네.
근데 한강 이게 내려주세요. 이게 됐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아까 여기 한강변에 한강뷰가 여기가 동양 아파트도 층수가 몇 층 안 15층인가요? 대략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여기 가로주택을 지으면 몇 층까지는 15층 이하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12층이나 뭐 여기 가로주택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가로주택에서는 참여를 안 하시는 지성이 15층까지 간다고. 15층 이하. 예, 맞을 근데 거예요. 거기 가로주택이 아닌데. 모아주택. 아, 여기 유성이 모아주택으로 가요? 네. 모아주택은 한 단지 가지고 모아주택을 안 할 텐데 어떻든 간에 예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계획들을 보면 여기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신통으로 갔을 때는 약 뭐 최고층 한 39층도 갈 수 있고 뭐 계획에 따라서 35층 이상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한강 뷰가 5층 이상이면 다 보인다고 봐요. 그러면 저쪽에 한강 여의도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약 10매덕 가더라고요. 한 3, 4억에서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3, 4억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가로주택 하는 것보다는. 한강뷰에. 왜냐면 어차피 이 세대수가 500세대 가까이 되니까 유성은 몇 세대가 되는지 몰라도 여기 재개발 구역과 여기 유성에 있는 빌라분들이 이 한강변 뷰는 거의 다 가져가도 일반 분양분이 남거든요. 지금 여기 저는 잘 모르는데 유성은 몇 세대 정도 돼요? 55세대인데요. 그러면 60세대 되죠. 그러면 여기 조합원들은 몇 세대 돼요? 100. 그럼 200 뭐 10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 한 3개 동이면 내가 보기에는 뭐 다 한강뷰로 분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재산 가치가 여기 모아주택보다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훨씬 가치 상승은 아까 제가 초반에 그런 말을 했죠. 이제 주거환경 개선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상승으로 인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세금 분양받아서 팔면 매덕 남는 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뭐 하듯이 오히려 저는 이렇게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와보니까 이렇게 포함시켰네요. 근데 이게 나는 주민들이 좀 동의가 있어서 하나 싶었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고 희망사항이네요. 네. 한번 제안을 해주셔서. 여기는 아무도 안 계세요? 가로에 계신 분은? 그래서 일단 유튜브로 찍으려고 영상을. 자료로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그쪽에서 보신다고 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좀 기간은 약간 차이밖에 없어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이런 건 있죠. 여기가 이제 유성빌라가 여기도 이제 뭐 누수되거나 뭐 주차 문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데 어차피 여태껏 뭐 20, 30년, 30, 40년 살아왔을 텐데 조금 뭐 1, 2년 참고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가치 상승이 몇 억씩 올라가는데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이게 뭐 또 많은 또 동의하시는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듣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단지 배치가 여기는 어차피 15층 밖에 있는데 여기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뭐 20, 30층씩 다 올라갈 텐데 여기는 15층 아파트? 그럼 여기는 한강변 보일 수가 하나도 없어요. 가로주택에서는. 근데 여기를 합치면 이분들이 아마 여기 세 동 안에는 다 들어가도 남지 않을까. 그리고 이 뒤에 그 일반 분양분들을 분양하고 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또 이
사업비 같은 거를 충당하면 여러분들한테 분담금도 절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여기가 380세대하고 이 500세대 가까이 되는 거하고 시공사가 달라붙는 게 틀려요. 여기는 메이저급,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브랜드가 어디예요? 현대. 현대, 삼성. 여기는 오수지만 여기는 죽어도 안 와요. 그리고 유성은 뭐 어디 중앙 뭐 어디라, 하이스. 거기 이 브랜드하고 현대 삼성하고 아파트 값 차이가 또 차이가 납니다. 경쟁이 안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렇다고 좀 한번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민들도 좀 설득해서 좀 와서 같이 동참해서 하시는 게 이 유선 빌라에 있는 분들도 자기 재산 증식도 할 수 있고 좋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요 얘기 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저는 어떤 절차적인 건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까 뭐 그런 얘기들이고, 또 요즘은 법을 어겨서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절차법이라 그래서 그 단계별로 관해서 다 관리를 해요. 그리고 조합에서 쓰는 돈들을 전부 다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어디 미국에 가 있어서도 이 조합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다 알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고소해달라고 조사해가지고 고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 조합들은 옛날처럼 뭐 부정적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추진한다는 게 참 이상적이고 좋다고 봐요. 질문 잘 안 들립니다. 아직 다 안 끝나서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니 조금 있다가 다 받아들일 테니까 됐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 보고 있는데. 그 외에는 또 한번 넘겨보세요. 그 좋은 노래 한번 넘겨보세요. 가로주택 권리계약 개정. 이거는 뭐 여기에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저는 정비사업이 절차라든가 공공지원이라든가 신통기획이 무엇인가, 그냥 정비계획을 신통기획이라 하는데요. 요 설명은 끝났고 말씀 예, 해보세요. 이거 아까 1군 브랜드 아파트 얘기를 하셔서 예. 1군 브랜드 아파트가 여기에 이번에 들어오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 사이즈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통 아까 유성 빌라까지 포함을 해야 한 400세대가 넘어가야.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까? 네, 사업비가 400세대. 왜냐하면 예. 자기네들은 공사비가 약간 높긴 해요. 근데 이런 거죠. 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내가 강의를 해서 수강료를 받는데, 이 교실에서 여기 지금 뭐 30-40명 와서 한 달 수강하는 거랑 내 일당을 따지자면 10명이 와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입이 어디가 낫겠어요? 30-40명이 낫죠. 10명 하는 거보다. 그럼 10명에 대한 거는 전기세 뭐 똑같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시공사들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비용에 들어가는 데서 그 최소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3, 4 여기 보면은 양평동에